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거대한 높은 산을 하나 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산 하나만 잘 넘기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진단비 몇 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요즘의 암 치료는 한 번의 등반이 아니라 기나긴 코스를 꾸준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산 하나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코스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암보험의 중심은 단순히 진단비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때마다 지원하는 암 치료비의 그 흐름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암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어떤 플랜이 나에게 진짜 이득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건데요. 자칫 잘못 선택하면 소중한 보험료만 낭비하고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암주 치료비의 필수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예산안에서 진단비와 치료비 중 고민인 분들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명쾌한 답을 내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보험 레벨을 확실히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암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질병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완치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우리 삶의 커다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진단비를 가입하고 여기에 실손 정도면 암 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은 이제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단비 하나, 실손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이 거대한 암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먼저 진단비는 최초 1회 보장만 되고 소멸되는 특약인데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전이 때문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암이 진단되었을 때 전이된 채 발견될 확률이 약 49.1%라고 하는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이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맞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전이되거나 재발된 암에 대해서는 진단비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어요. 실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손에서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조건은 입원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4세대 기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입원 일수를 보시는 것처럼 췌장암이 9.21, 간암은 5.21, 대장암은 6일, 폐암은 5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입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암 진단비 실손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장기적인 암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비는 암에 걸린 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금액을 숫자 그대로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처음 나온 암 치료비에서는 진단일로부터 10년간 연 1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이런 방식으로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항암제, 항암 방사선 전부를 다 받았음에도 합쳐서 한 번만 지급됐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할 수 있었고요. 또 암에 걸린 뒤 10년이 지난 11년 차부터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비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 나온 게 수술 한 번 따로, 치료 따로 한 번 이렇게 분리시킨 보험이 나왔는데요. 덕분에 암에 걸려서 항암제 맞고 수술 받으면 가입금액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각각 2천만 원씩 매년 총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간 게 10년이 아닌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치료비인데요. 덕분에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까지 암에 대한 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암의 진단 확정된 후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중환자실 치료, 항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치료 행위별로 각각 만기까지 지급하는 지금의 암 치료비까지 등장하게 된 거죠. 굳이 관심이 크지 않을 암 치료비 변천사를 소개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내가 가입한 암 치료비 보험이 지금 말씀드린 최종 형태의 보험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일찍 부지런히 준비한 분들은 10년만 보장하는 플랜, 연 1회 합쳐서만 보장하는 플랜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꼭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최상의 선택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암주 치료비 회사들 중에서 보장이 괜찮은 6개 회사들을 가입 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시청 유지 부탁드리고요. 먼저 보장 횟수입니다. 일단 치료 행위를 다 합쳐서 딱 한 번만 보장하는 곳은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보여드린 6개 회사는 모든 치료 행위별로 각각 지급하는 플랜인데요. 몇 가지 차이는 4번 회사는 암 치료 예약만 잡으면 가입 금액을 선지급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고 5번 회사는 치료별
각각 1회에 수술 시마다 매회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5번 회사는 연 최고 한도가 8,800만 원으로 타사 대비 적어서 수술 시 매회 보장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보장 기간은 모두 첫 진단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아닌 만기까지 보장되는 거 보이시죠? 다음은 연 최고 한도인데요. 매회 반복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이번 회사가 1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억 800만 원인 1번, 6번 보험사가 보이네요. 4번도 1억 원까지 가능하고 3번, 5번 회사는 각각 6,600만 원, 8,800만 원으로 조금 적습니다. 이어서 감액 기간인데요. 감액 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감액 기간은 가입 후 1년 미만일 때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걸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암치료비 가입하고부터 9개월 차에 암에 진단돼서 수술을 받았다면 가입 금액 2천만 원일 때 2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만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1번, 3번 회사는 표준체일 때 감액 기간이 없고요. 유병자일 때 1년 기간이 존재합니다. 2번, 4번, 6번 회사는 표준체 유병자형 모두 없고요. 5번은 둘 다 존재합니다. 감액 기간도 가입자에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둘 다 없는 회사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적용 병원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부터 보장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일반 병원부터라면 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도 모두 보장되겠고 종합병원 이상부터라면 일반 병원, 의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왕이면 일반 병원부터 보장받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마지막은 유사암의 범위입니다.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리암, 제자리암이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4가지 암종이 모두 포함되지만 6번 회사에서 경계성 종리암, 제자리암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대장 내시경을 통해 제자리암이 진단되었다고 해도 이를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지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종합해보면 암주 치료비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하는 체크리스트는 순서대로 보장 횟수, 치료별, 보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보장 기간이 만기까지인지, 연 최고 한도가 넉넉하게 보장되는지, 감액 기간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유병자형은 있는지, 그리고 보장하는 병원이 일반 병원부터인지, 종합병원급 이상부터인지, 마지막으로 유사암 범위가 4종이 맞는지, 이렇게 6가지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떤 회사가 더 유리한지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저라면 한도가 부족한 3번, 5번은 제외하고요. 유사암 범위가 적은 6번도 제외합니다. 다음은 각각 얼마씩 보장하는지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 4번 회사는 보장 금액 자체가 적고 항암 호르몬 치료와 중환자실 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외할게요. 대체적으로 보장 금액은 비슷하고 큰 차이라고 하면 1번 회사는 유병자형일 때 감액 기간이 있다는 거, 2번 회사는 종합병원 이상부터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병력이 있어서 유병자형을 가입해야 하는 분들은 2번이 유리할 거고 건강한 분들은 일반 병원부터 보장하는 1번 회사가 유리하겠네요. 어떤 보험이 더 유리한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보험료일 겁니다. 보장이 좋다고 해도 보험료 부담이 크면 가입하기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보험료를 보시면 회사별로 편차가 좀 크단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건 4번 회사이고 6번이 가장 비싼 회사이고요. 1번, 2번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1천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가입 금액을 늘리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겠죠. 보장이 좋아서 가입은 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필요성이 느껴져도 가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플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걸리면 의료비의 95%를 5년간 지원하는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상당한 암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단, 오직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말이죠. 비급여 치료는 산정 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암 치료비로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5천만 원 중에는 95%는 산정 특례 제도로 부담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만 실손 보장 비율이 적용돼서 총 급여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을 쓰고 국가 지원과 실손을 통해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비급여 의료비는 보시는 것처럼 실손 하나만 적용돼서 개인 부담금은 1,500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암 치료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파트는 바로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비인 거죠. 이렇게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치료 행위별 각각 10년이 아닌 만기까지 지급은 동일한데 딱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이 아닌 비급여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바로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입니다. 동일한 가입금액 1천만 원 기준일 때 보험료 차이가 보이시나요? 만약 보험료 예산이 적어서 암 치료비 가입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정도만 준비해도 상당수의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겁니다.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만 해도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레보아이 로봇 수술,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급여는 보장하지 않다 보니 불안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최근에는 이런 보험도 나왔습니다. 보장 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를 둔 보험인데요. 내가 보장받고 싶은 최대 한도를 설정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 보험료를 더 절감할 수 있는 암치료비 보험입니다. 아마 다른 보험사로도 이런 식이 확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암치료비 보험은 종류와 형태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급여, 비급여 다 보장하는 암치료비, 10대 암치료비, 비급여 암치료비, 유사암치료비, 전이암치료비까지 암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중복해서 지급하는 암치료비 패키지 보험도 있고요. 이렇게 암뿐만 아니라 뇌, 심장질환까지 다 합쳐서 각각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올인원 치료비 플랜도 있습니다. 특히 이 플랜 같은 경우 20년 동안 다 합쳐서 10억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20년 갱신이라 가입 후 21년 차가 됐을 때 10억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다시 10억을 20년 동안 채워서 쓸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이 정도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내가 암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까지 한꺼번에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0억 한도로 20년마다 보장하는 3대 치료비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암주요 치료비 보험 가입 전 체크리스트와 최신 문의가 늘어난 다양한 형태의 암 치료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료 예산이 부족해서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 중 하나만 가입해야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는 여력이 된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보험료와 보장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암 진단비의 장점은 청구가 비교적 쉽다는 데 있습니다. 암에 걸리기만 하면 지급해 주니까요. 반면 암주 치료비는 암에 걸린 뒤 치료를 받아야만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암 진단비가 낫겠다 싶겠지만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 받을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청구 조건 차이는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암 진단비가 암주 치료비에 비해 남자는 약 2.3배, 여자는 약 2.9배 정도 저렴한데요. 보험료만 놓고 보면 암 진단비가 더 유리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대장암에 진단이 됐습니다. 그럼 암 진단비만 나오겠죠. 진단비만 가지고 계셨다면 여기서 끝일 겁니다. 이후 재발하거나 전이돼서 받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모두 최초에 받았던 진단비와 실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진단비로 받은 자금이 모두 고갈됐다면 그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뒤 재발했다면 이때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가입한 암진단비에 1억 원의 가치가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물가 상승도 따라올 테니까 말이죠. 암진단비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암진단비만큼 좋은 보험은 없어요.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암진단비와 암치료비 둘 다를 가입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너무 여유 자금이 없어서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대비까지 가능한 암치료비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건데요. 과도한 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비 리스크보다 보험료 리스크가 더 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절대 과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내 여력 내에서 우선순위가 좀 더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